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잦은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 사실 정보 연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이 되며 최대 5배까지의 벌금이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이번 기간에 부정수급을 잦은 신고하려면 실업급여의 수급지인 관할 고용노동청에 설치되는 전담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잦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액이 면제되고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잦은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의 제보를 받으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제보, 현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잦은 신고하기를 바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 전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위험경보는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전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를 포함한 달이 전달이나 다음 달에 비해서 일평균 사고 사망자의 수가 더 많음에 따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추석 연휴 직전과 직후에는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는 페트롤 점검을 상시화하는 등 집중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에 전국 2,400여 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 감독한 결과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점검은 2,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실시했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184개소를 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불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고 감독을 실시한 440여 개소 중 산업용 로봇에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 해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160개소는 입건을 진행 중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면서 9월 13일부터 9월 말까지는 사망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8일에 실시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여전히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 라며 감독을 통해 사법 조치한 경우라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년 8월 노동시장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대해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8월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1만 7천명이 증가하였고 이는 코로나19 4차 재확산 여파에도 5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준 고용정책실장은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그린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내수 개선 및 수출 호조로 자동차, 기계장비, 고무, 플라스틱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되었으며 서비스업도 대면 서비스업 가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용 증가,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외식 및 모임 자제 등으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소폭 있었습니다. 가입자 중에서도 60세 미만의 전 연령층에서 인구 감소에도 가입자는 증가가 지속되거나 감소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출판, 통신, 전문과학,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30대는 가장 큰 인구 감소에도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회복 및 작년 기저효과 등이 작동하면서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구직급여 수혜자, 수혜금액 모두 전년에 대비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 근로자 18만여 명이 학자금과 의료비 등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명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로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기업 단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청과 하청의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미비한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었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난해에만 182개가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 결정으로 원청과 하청 간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늘려 복지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2차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 반 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8%에서 5.3%로 떨어지고 여성 채용 비율은 34%에서 3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출신 학교, 가족관계, 성별 등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 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을 진행하는 제도로 이러한 결과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인 성별 및 출신 학교에 따른 채용의 공정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난 9일 재단법인 교육의 봄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현황 파악 포럼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공정채용 정책 현장 실태 조사 및 정책 이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2016에서 2019년까지 4년간 신규 채용 현황을 연구한 결과가 담겼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벌,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채용 절차에 대한 인사 담당자들 및 신입 직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도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했다. 학벌, 성별, 지연 등에 대한 편견이 줄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앞으로 더 공정한 채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검약 및 감정업체인 인터테킴스코가 법정 수당 지급을 놓고 내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전국화학섬 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인터테킴스코 지회는 인터테킴스코 울산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회는 회사와 법정 수당 지급 문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했으면서도 이를 넘어선 초과 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회와 회사는 2019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책정하고 12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해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휴대폰 유지비, 개인 차량 유지비, 운전자 보험 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2일 2021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인 이상 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10곳 중 7곳이 5일 휴무를 실시하며 다음으로 6일 이상 3일 이하, 4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이하로 답변한 기업은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6일 이상은 일감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단체 협약 취업 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연차 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 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추석상여금에 대해서는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설문에서 지난해보다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추석상여금의 지급 수준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작년보다 많이 지급, 작년보다 적게 지급 순이었습니다. 추석 경기에 대한 조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악화됐다, 개선됐다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인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된 가운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직장에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피해 사례들을 모아 모성보 갑질 보고서를 12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신청자 중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연평균 34.2%입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 중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최소 40.5%, 최대 62.1%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이후부터 계약 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 중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비율이 올해 절반에 가깝다. 이는 육아휴직장 3명 중 1명 이상이 육아휴직 후 직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고 설명했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이진아 노무사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되더라도 그 결과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자신의 권리 보호로 끝나지 않고 진급 누락, 고용 승계 거부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법 행위에 대한 엄벌은 물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엑소연구소는 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 임원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주요 200대 그룹을 포함해 주요 중견 및 중소기업 중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이사 및 상무 보급 이상 직위를 가진 오너가의 임원으로 조사는 올해 반기보고서 등에 기재된 현황을 기초로 이뤄졌습니다. 엑소연구소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출생한 오너가의 인원 중 임원 타이틀을 보유한 인원은 22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회장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오너 경영자는 14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희선 현대자동차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김남호 DB그룹 회장 등이 있습니다. 부회장을 맡은 오너가 임원은 26명으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정혜승 인지컨트롤스 부회장 등이 있으며 서준혁 대명 손우시진 부회장, 최성욱 동양고속 부회장 등 1980년 이후 출생인 부회장은 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장급 경영자는 101명으로 50%에 육박했는데 특히 이 가운데 4명 중 1명은 1980년 이후에 출생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홍정국 BGF 사장 등이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오너가의 임원은 69명으로 30%대의 비율로 젊은 오너가의 임원 중에서도 10명 중 3명은 MZ세대입니다. 이는 오너가에서도 MZ세대들이 주요 요직에 전진 배치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일선 엑소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도 이제 3에서 4세 경영시대로 접어들고 있기에 장자 우선주의, 혈통주의 등에 편중된 전통적인 승계 방식의 틀에서 조금씩 벗어나 보다 선진화된 지배구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비교했을 때 불이익 정도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대교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고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교는 지급을 6등급으로 나눠 일정 기간이나 횟수가 경과할 때까지 승급하지 못할 경우 승급 기회를 제한하는 직급정년제와 임금 피크제를 운영해왔고, 임금 피크제 적용 기준에 정년뿐만 아니라 직급정년에 따른 직급정년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 직원들 동의를 받을 때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들까지 동의 대상에 포함시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이나 간섭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 자체가 직급정년제를 적용받아 승급이 제한된 상태의 지위는 일종의 후천적 신분인데, 이를 임금 피크제 적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위법성을 인정해 무효, 2심에서는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상 위법성을 인정하여 무효로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교가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을 상대로 퇴직을 권한 점, 회의 자료에 임금 피크제 목적이 퇴출인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었던 점, 임금 피크제 적용자 중 퇴사 비율이 비정용자에 비해 높은 점을 근거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주장이 엇갈릴 경우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었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노동자 부친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민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업무 도중 5kg의 상자 80개를 한 차례에 2에서 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A씨의 아버지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하는데, A씨 아버지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난 12월에 개정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기존의 판례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재보험법 개정 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지혜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의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4명의 대법관은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